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등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고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도 고민이 큰 상황. 영장 청구에 대해 현 사법부와 검찰의 수장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법원의 고민을 반영하듯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주 월요일 심사 일정을 발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에 나온다면서도 지난번 검찰 출석 때처럼 포토라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범죄 혐의를 부방해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초선 의원의 영향 의혹을 넘어선다며 상임위 개최와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경화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는 봐주기라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현재로선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며 추가 조치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앞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셀프 면죄부 징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손 의원에게 직접 공천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이른바 손혜원랜드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평범한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입니다. 손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던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이분들이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청와대는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의 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당사자인 손혜원 의원은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 부동산 매입 규모는 약 300평 정도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한 가지라도 걸리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우선 의혹이 커지는 자신이 관련된 재단과 법인 명의로 된 목포 매입 건물 규모에 대해 전체로 하면 300평 남짓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500평 정도는 있어야지 박물관 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0평, 310평 정도인데. 손 의원은 목포에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구입을 권유한 건 목포 목조주택들이 갖고 있는 특색에 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이 아니고 관련 사업 예산 지원에 역할을 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본인께서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각자들 자기 지역 것들을 갖고 오시는데 저는 제 지역구만 하기도 많이 바빴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또 문화재 선정 등 사업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밝혀보자고 말했습니다. 투기 그리고는 이 피감 기관에 대한 그 사전 인지를 하고 나서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또 지금 이해 충돌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를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직을 사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고 문체위를 열어 의혹을 규명해보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납득이 될 만한 일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구조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대표가 어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인데요. 박 대표는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부 의혹은 시인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 26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비글구조 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는 이 가운데 60여 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됐다고 주장합니다.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 시키자고 데려오는 거라.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가 우대사 측근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대사 측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이 건설업자를 맞고소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장모 씨는 지난 2009년 우윤근 대사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녹음됐다는 우대사 측근 김모 씨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1,000만 원을 빌려가지만 사실은 장 씨 자신이 우대사에게 줬던 돈을 되찾아가는 셈이라고 강조하는데 우대사의 측근은 즉답을 회피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을 했었는데 차용증 대체하고요. 그 돈은 제가 받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원인인데 받는 돈을 받는 겁니다. 장 씨가 거듭 자신이 빌려가는 게 아니라 줬던 돈을 다시 받아가는 것이라고 반복하자 우대사 측근은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 투로 대답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취해서 제가 좀 돈을 사랑하는 돈이 아니고 제가 돈을 갚을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이요. 장 씨는 이 녹취록이 곧 우윤근 대사가 자신의 돈을 받은 증거라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우윤근 대사 측은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취된 것일 뿐이라며 장 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단체 케어의 박수현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락사 논란과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동물의 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했습니다. 네덜란드 맥주업체인 하이네켄이 국내 수입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과세체계 허점을 이용한 걸로 판정되신 거죠? 영업이 끝난 밤 시간에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경찰이 구치소 안에서 접견 조사를 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조 전 코치를 어제 직접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심석희 선수가 조 전 코치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수사관 2명이 투입됐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하셨어요? 포렌식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조사는 수원구치소 안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심석희 선수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 보관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심 선수의 고소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코치의 진술 내용을 확보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계속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성폭력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구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선 명확하게 유의미한 증거를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만큼 심 선수의 진술을 뒷받침할 현장 증거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에 향후 추가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10년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엔 한 중학교 태권도부 동계 훈련에서 학생이 코치에게 심하게 맞다가 탈출해 병원에 입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태권도부 동계 합숙 훈련을 떠났던 이 모양은 지난 16일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공직의 휴대전화를 따로 갖고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양은 허벅지는 물론 등과 팔, 얼굴까지 온몸을 맞았습니다. 살려달라는 피